이제까지 김대중 정권, 또 김영삼, 노무현, 또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정권까지 통일 안이 있어요. 통일 정책. 근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알지도 못해. 무슨 국가가 말하는 통일론이 뭔지 몰라요. 북한이 얘기하는 거 뭔지 모르시잖아요. 그런 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과 남한이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뭔가 아젠다,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 그룹에서는 평화원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몇 년 전부터 아주 통일의 문을 여는 이 새로운 프로젝트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반도는 72년 동안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38선이 있고 여기 DMZ가 있어요. DMZ. 비무장지대입니다. 남한에서 2km, 북한에서 2km, 폭은 4km고요. 155마일이죠. 그 면적은 907km 평방미터입니다. 서울 면적의 1.5배, 1배 반 정도 되는 그런 면적을 가진 곳이 DMZ인데 여기를 좀 개발해보자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25년 전입니다. 2000년에 UN 본부에서 연설을 하셨는데 이때 이 DMZ 이 인근을 전시관, 박물관, 교육장, 그리고 평화공원을 만드는데 유엔이 앞장서달라고 하셨고요. 우리 한학자 총재님은 제5 유엔 사무국을 여기다가 두자라고 했습니다. 유엔에 4개의 사무국이 있는데 1972년에 마지막 케냐의 나이로비에 제4 사무국이 있은 이후에 지금까지 43년 동안 사무국이 만들지 않았어요. 5번째 사무국을 한반도에 두자라고 하는 이런 제안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평화공원만이 아니라 이 DMZ 접경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생태도시를 만들고 그것도 남한만이 아니라 북한에도 만드는 것입니다. 미니 생태도시, 미니 신도시를 만들고 공원도 만들면서 평화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고 하는 그런 1단계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연구 많이 했어요. 전문가들이 연구 많이 해가지고 이런 조감도도 그렇고요. 철원과 평강에 있는 이건 북한입니다. 평강. 그리고 이 DMZ는 케이블카로 가고 또 지상로를 통해서도 가는 그런 DMZ는 훼손하지 않고 서로 이 38선을 통과하는 그런 안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DMZ는 아까 제가 907km 평방미터라고 했는데 엄청 넓은 거죠. 서울 면적의 1.5배니까. 근데 여기는 지난 72년 동안 사람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 들어갔다가 지뢰가 있고 또 양쪽에서 막 총을 쏘니까 어떻게 여기 들어가겠습니까? 그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의 천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기가 세계 최고의 환경 공원이 된 거예요. 생태 공원이 됐습니다. 여기는 훼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67종의 멸종 위종이 있다고 한국에서 학자들이 밝히고 있어요. 2716종의 동식물들이 여기 서식하고 있습니다. DMZ를 만약 활짝 열면은 멸종되었던 공룡이 나올지도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보존하되 이 DMZ 인근 접경 지역을 개발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바로 평화원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평화공원 만든다고 김정은이가 통일하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건 1단계입니다. 미끼입니다. 미끼. 제2단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북한은 지금 남한의 60분의 1밖에 안 돼요. 경제력이. 그걸 한눈에 보여주는 게 작년에 재작년입니다. 이제 재작년이죠. 2023년 12월 31일 날 그러면 스페이스X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요새 트럼프하고 같이 다니는 이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쏘아올린 인공위성에서 2023년 12월 31일 날 저녁에 한반도를 찍었습니다.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찍어보니까 어때요? 세상에 여기에 남한은 이렇게 불빛이 좀 많은데 북한은 불빛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적었냐면 미친 아이디어. 한 나라를 반은 자본주의, 남한이죠. 반은 공산주의로 쪼개서 70년 뒤에 확인해보자. 정전협정이 있은 지 70년이거든요. 2023년이. 확인해보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경제력이 있어서 세계 최빈국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남북 경제 협력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거기 그 세포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에 철원 넘어서 DMZ 넘어오면 평강군이 있고 평강 위에 세포군이 있는데 해발 600m입니다. 여기는 농사가 되지 않고요. 축산업밖에 안 돼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김정은이가 여기다가 대관령 목장에 25배 규모의 이 농장을 축산 농지를 지었어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했는데 이 대북제재 때문에 사료가 들어갈 수 없고 돈도 없고 먹이지 못하니까 20종의 동물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하고 지금 이게 대북제재를 사실은 대북제재를 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먹는 거거든요. 무기나 이런 거는 왜 도와줄 수 없고 돈을 줄 수는 없지만은 이 북한 주민들이 지금 엄청난 그 동물성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소고기는 남한의 9%, 돼지고기 10%, 계란 17%, 우유 4%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세포 축산 등판 지구를 회복하는 곳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많이 했고 이것을 지금 제안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언제 제안할 거냐면 공식적으로는 2027년 앞으로 2년 후 전에 한 총재님이 지금 한화자 총재님이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지가 한 5년 됐습니다. 5년. 언제든지 오시라고 했는데 그냥 갈 수는 없고요. 2027년에 북한에서 평화 센터가 있거든요. 보통과 호텔이 있고 거기 또 뭐 많은 호텔들이 있겠죠. 세계 평화 정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남북한의 통일의 하나의 그 계기를 위해서 거기에 세계 정상들이 협력하고 지원하는 가운데 세계 평화 정상회의를 했는데 이때 아젠다가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을 잘 먹고 좀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남북 경험 프로그램으로 이 평화원 프로젝트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국민 정책 여론 조성을 위해서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활동을 했어요. 매년 세미나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교수님들에 대한 자료도 다 정리해 놓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디가 중요하냐면 이런 38선 DMZ 옆에 있는 이런 지자체가 중요합니다. 한국에는 지금 17개의 접경지역 지자체가 있습니다. 원래 15개 있는데 올해 초에 가평하고 강원도 속초가 총 들어갔어요. 그래서 17개가 됐고 북한은 8개의 접경지역이 있습니다. 이 접경지역을 다니면서 그 지자체 또는 그 의원님들 그다음에 거기에 주민들을 통해서 이 내용을 몇 년 전부터 설명회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그 MOU를 맺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북한의 하나의 축산기지, 세포 등판 축산기지를 해서 북한 주민들을 잘 먹게 좀 해주고 나서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해야지. 그냥 우리가 여기 통일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이것을 같이 지자체를 해보자라고 한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제5유엔 사무국을 한반도에 유치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4개의 유엔 사무국이 있는데 제5유엔 사무국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대한민국에 그것도 이 접경 지역에다가 이 제5유엔 사무국을 유치하자라고 하는 세계적인 활동을 저희들이 지금 오래전부터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국이 한반도에 딱 들어서게 되면 북한이 우리나라에 침범할 수가 없어요. 유엔 기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뭐 비사일 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10,000명의 여기 상주 인원들이 있습니다. 국제 인력, 상급 인력들 함부로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물론 당연히 큰 효과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5유엔 사무국은 유엔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유엔이 지금 참 유엔이 옛날엔 대단했지만 또 우리나라를 살려줬지만 6.25 전쟁 때 지금의 유엔은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유엔 상임이사국인데 죄 없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유엔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국제사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내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민간 차원의 유엔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요새 많이 합니다. 그 민간 차원의 유엔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 세계평화연합, 천주평화연합입니다. 이것이 2005년 9월 12일 날 우리 문선명 한화자 총재님께서 미국 뉴욕에서 맨하탄 센터에서
이 천주평화연합 UPF를 창설하고 이것이 유엔이 다 세계 평화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 글로벌 NGO가 또 시민사회가 함께 유엔의 역할을 보조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힘을 쓰자라고 하는 뜻에서 이 UPF가 창설이 된 것입니다. 올해가 20주년이 됩니다. 20주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동안도 참 많은 활동들이 있었어요. 세계적인 조직을 만들고 수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제5유엔 사무국 유치를 위해서 또 홍보도 많이 했고